이런 데서 만나자니 정말 실망이에요. 미안하오. 하지만 여기 국밥이 참 맛있어서. 서울 노량진 시장 골목, 낡은 진심국밥 앞에서 벌어진 대화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됐죠. 박철민, 68. 동학건설 회장이지만 검소한 삶을 추구하는 노인이었습니다. 화려한 외양보다 진실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량진 시장 골목은 퇴근 시간이 다가오며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생선 굽는 냄새, 떡볶이 끓는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 골목 끝자락에 진심국밥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죠. 철민은 낡은 회색 코트 깃을 세우고 국밥집 문을 밀었습니다. 띠링, 문종이 울렸어요. 그의 코트는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고 구두는 뒤축이 달아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무언가 검은 때가 묻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철민의 차림새를 훑자마자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환영보다는 경계에 가까운 시선이었죠. 철민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창가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의자를 빼내 앉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는 시장 골목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좌판에 앉아 채소를 다듬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녔죠. 뭐 드릴까요? 주인이 물수건을 던지듯 테이블 위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철민은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아, 그리고 한 그릇 더요. 두 그릇이요? 주인은 철민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돈이나 있을까 하는 표정이었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곧 사람이 하나 더 올 거요. 주인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냄비 뚜껑 여는 소리,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민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구겨진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고 테이프 자국이 여러 개 보였죠. 시계를 보니 5시 10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5시 반이었어요. 철민은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 작게 울렸죠. 5시 25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띠링, 문종이 다시 울렸어요. 철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검은색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절제된 화장, 세련된 하이힐. 그녀의 모든 것이 이 국밥집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 과장으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죠. 그녀는 국밥집 안을 둘러보며 잠깐 미간을 찌푸렸어요.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살짝 들어 지영에게 신호를 보냈죠. 지영의 시선이 철민에게 닿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눈빛이 위아래로 철민을 훑었습니다. 낡은 코트, 다른 구두, 손톱 밑에 때. 지영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철민에게 다가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딱딱딱 울렸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의자를 빼내 앉았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거기엔 따뜻함이 없었어요. 철민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갑소. 그는 봉투를 지영 쪽으로 살짝 밀었어요.
이거 작은 선물이요. 지영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지 않았어요. 대신 철민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만나자고 하신 게 회장님이시죠? 지영의 질문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여기 국밥이 참 맛있어서 말이오. 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철민의 귀에는 크게 들렸죠. 국밥집 안에 다른 손님 2명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주방에서 주인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상황을 살폈어요. 냄비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장 상인이 생선 싸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철민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영은 가방을 꼭 껴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불편한 침묵이었죠. 국밥집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주인이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물 2잔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국밥 곧 나옵니다. 지영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철민은 물잔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죠. 국밥집 안의 형광등 불빛이 점점 더 밝아 보였습니다. 지영이 입을 열었어요. 민준이 아버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내 아들이 당신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봉투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구겨진 봉투, 얼룩, 테이프 자국. 모든 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국밥 끓는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파 썰는 소리, 뚜껑 여는 소리. 평범한 국밥집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불편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긴장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장님이시라고요? 이런 차림으로요? 그렇소. 이게 내 진짜 모습이요. 국밥집 창가 테이블에서 벌어진 첫 대화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한지영이 예비 시아버지 박철민을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한지영, 32. 외국계 금융회사 과장으로 일하는 냉철한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재벌과 상류층에 대한 강한 반감을 지닌 여자였죠.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영은 철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낡은 코트, 다른 구두, 손톱 밑에 검은 때, 모든 것이 회장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정말 동학건설 회장님이시라고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믿기 어렵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지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회장님이 이런 곳에서 이런 차림으로 앉아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철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이게 내 진짜 모습이요. 거짓말이 아니라오. 지영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짜 모습이라고요? 그녀는 철민의 손을 가리켰어요. 그럼 그 손은 뭡니까? 손톱 밑에 때가 가득한데. 철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밑에 검은 자국들이 선명했어요. 아, 이거. 아침에 화분을 만지다 보니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주인이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국밥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밥 2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진한 사골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와 고기가 하얗게 국물 위에 떠 있었죠. 철민은 수저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역시 맛있구만. 지영은 수저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철민을 계속 쳐다봤어요. 민준이가 아버님이 회장님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철민은 국밥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거짓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밥집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주방에서 냄비 뚜껑 여는 소리만 덜컹 들렸습니다. 철민은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믿지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영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동학건설 회장님 사진을 찾아볼까요?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철민은 말없이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철민을 다시 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사진이 거의 없어요. 철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난 사진 찍는 걸 싫어하오. 그럼 명함이라도 있으세요? 지영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가져왔소. 지영은 핸드폰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어요. 정말 이상하시네요. 회장님이라면서 증명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옆 테이블에서 중년 남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누구랑 닮았어. 지영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민준이 아버지가 맞기는 한 거예요? 철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물론이요. 박민준은 내 아들이요. 그럼 왜 이렇게... 지영은 철민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이렇게 초라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철민은 자신의 코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초라하다. 그렇게 보이는구려.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준이는 분명 아버님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했어요. 맞소. 그런데 왜 이런 꼴로 나오세요? 철민은 국밥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지 않고 그냥 내려놓았어요. 이게 편해서 그렇소? 지영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편하다고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을 꽉 눌렀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요. 가식 없이 보여주고 싶었소? 가식 없이요? 지영의 웃음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건 가식이 아니라 무례한 거예요. 국밥집 주인이 부엌에서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다른 손님들도 힐끗힐끗 눈치를 봤습니다. 철민은 손을 모으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불편하게 했군. 지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의 시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실망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밥에서 피어오르던 김이 점점 옅어졌어요. 국물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진심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었소.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철민은 계속 말했어요. 민준이가 당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더군. 그의 목소리에 온기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고 싶었소?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고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곳보다 이런 곳이 더 편하오.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진짜 모습이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그녀는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국밥을 한번 휘휘 저었어요. 국물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았죠. 솔직히 믿어지지 않아요. 지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철민은 아무 말 없이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남자가 다시 속삭였어요. 아, 맞다. 저 사람 동아건설 회장 아냐? 에이, 설마. 저렇게 입고 다니겠어? 지영은 그 대화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남자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다시 철민을 봤어요. 정말 회장님이 맞나요? 이번 목소리에는 의심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렇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철민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만졌어요. 마음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지영은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봉투.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더 기울었어요. 시장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국밥집 형광등 불빛이 더욱 또렷해졌죠. 지영은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해 볼게요.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어요. 철민은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왜요? 지영이 손을 멈추며 물었어요. 아들이 알면 서운해할 거요. 철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고 생각할 테니.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국밥집 안의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똑딱똑딱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일했어요. 국밥집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지영의 과거가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영은 국밥을 젓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국물이 소용돌이치며 파와 고기가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 들으시겠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차가움 속에 어떤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철민은 수저를 내려놓고 지영을 바라봤어요. 듣겠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재봉사였죠. 그녀의 손가락이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일요일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일했고요. 철민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요.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해놓은 밥을 먹고 혼자 학교 갔죠. 국밥집 안이 조용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수저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엄마 손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영이 갑자기 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손가락이 다 굽었어요. 재봉틀 돌리느라.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살도 안 됐는데 손이 할머니 손처럼 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펴보였어요. 매끈하고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제 손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손은. 지영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겨울에는 손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지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장에 갔어요. 쉬면 돈을 못 버니까. 철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공장 사장은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늦게 나오면 임금을 깎았고 실수하면 욕을 했어요. 국밥집 주인이 부엌에서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가 들어갔어요. 엄마는 절대 회사를 안 그만뒀어요. 지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요. 제 학비 때문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였어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지영의 손이 테이블을 꽉 눌렀습니다. 과로였죠. 병원에 입원했어요. 철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공장 사장도 아니었을 텐데.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이요. 지영이 철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이니 사장이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2주일 있다가 다시 공장에 갔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쉬라고 했는데도요. 돈이 없으니까. 그녀는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지영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철민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소?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어요. 서울대요. 그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실렸어요.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 취직했고요. 훌륭하오. 철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훌륭하다고요? 지영이 비웃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철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지영이 물었어요. 민준이를 사랑하니까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준이 아버지가. 지영이 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런 모습이면 어떡해요? 이런 모습이?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초라하잖아요. 지영의 말이 냉혹했어요. 회장이라면서 왜 이렇게 다니세요? 철민은 자신의 코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편해서 편하다는 게 말이 돼요?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면 정말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국밥에서 나던 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물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철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름이 뭐요? 지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왜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냥 궁금해서. 철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명숙이요. 철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디 공장에서 일하셨소? 철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는데요? 지영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냥. 철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철민을 쳐다봤어요. 동아섬유라는 곳이었어요. 성수동에 있었죠. 철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동아섬유.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세요? 지영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영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표정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요. 철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공장, 내가 처음 세운 곳이요. 지영의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동화섬유. 철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세운 작은 공장이었소.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그 공장 주인이었다고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그때는 직원이 20명도 안 됐소. 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 밑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철민의 표정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지영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우리 엄마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끝내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철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속죄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영이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 보여주면 제가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그럼 뭔데요?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심으로. 철민이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소. 그뿐이요. 지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진심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국밥집 안은 형광등 불빛만 밝게 빛났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그런 세상은 나도 지겨워. 지영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말한 그런 세상. 철민이 자신의 손을 펴보였어요. 사람을 착취하고 돈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 말이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난 그런 세상이 싫었소. 철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소. 살아남으려면. 지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하오. 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국밥집 안의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켰어요.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어버린 국밥만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어머니가 보낸 편지요. 지영의 가방에서 떨어진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가방을 집어들자 안에서 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철민이 재빨리 몸을 숙여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지영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철민은 편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봉투 겉면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이거 당신 어머니가 쓴 거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철민은 봉투를 뒤집어 봤어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영에게라고요. 이 필체, 한명숙 씨 맞소?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죠. 철민은 편지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읽어봐도 되겠소? 안 돼요.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이미 봉투를 열고 있었어요.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어요. 철민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지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편지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쓴 것이었어요. 몇 달 전 일이었죠. 철민의 눈이 편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철민이 조용히 읽었습니다. 지영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철민은 계속 읽었어요. 내 결혼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 그 집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 놀랐고 지영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청년의 아버지가 동학건설 회장이라고 했지?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분 엄마가 아는 사람이야.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철민은 편지를 내려다봤어요. 다음 문장을 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박철민이라는 분이야. 30년 전 동아섬유 공장을 세운 사람이지.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그 공장에서 일했어. 20살 때였지. 철민이 계속 읽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국밥집 안이 조용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민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공장이 어려웠을 때 그분은 직원들 월급을 먼저 챙겼어.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다쳤을 때도 병원비를 대주셨어. 회사 돈으로. 철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철민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었어.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편지지를 내려놓는 철민의 손이 떨렸어요. 지영은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직접 읽어봤어요. 어머니의 필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언제 이걸 썼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편지 끝부분을 봤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달 전이었어요. 엄마가 당신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영이 철민을 쳐다봤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소? 지영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병원에서 힘들게 썼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민은 테이블 위에 구겨진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자신이 가져온 봉투였습니다. 이것도 당신 어머니가 보낸 거요. 철민이 봉투를 지영 앞으로 밀었어요. 지영은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지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사진 속 여자 옆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지영은 철민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와 지금의 철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철민이 재빨리 사진을 받아냈습니다. 조심하시오. 지영은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철민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30년 전 사진이요. 공장 준공식 날이었지. 지영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우리 공장 첫 직원이었소. 철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철민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영에게 건네지 못했어요. 지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전부 사실이었네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은 편지와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국밥집 안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당신 같은 더러운 피는 안 돼. 국밥집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지영의 분노가 폭발한 순간이었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영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거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민은 놀란 얼굴로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좋게 봤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영이 소리쳤어요. 국밥집 주인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지영은 테이블 위에 국밥 그릇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출렁거렸어요. 지영 씨, 진정하시오. 철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듣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어요. 그녀는 국밥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철민의 눈이 커졌어요. 안 돼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철민의 코트 위로 쏟아졌어요. 국밥집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철민은 놀란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국물이 코트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영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손에서 빈 그릇이 떨어져 테이블에 부딪혔어요. 국밥집 주인이 황급히 행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다른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괜찮으세요? 철민은 천천히 코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국물 자국이 넓게 번져 있었어요. 파와 고기 조각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죠. 지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믿을 수 없었어요. 철민은 행주를 받아 코트를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국밥집 주인이 계속 사과했어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주인장 잘못이 아니오. 지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코트를 닦으며 지영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화가 없었습니다. 슬픔만 가득했어요. 그래. 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더러워. 지영의 눈이 흔들렸어요. 당신 말이 맞소. 철민이 국물 묻은 코트를 내려다봤어요. 난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소.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철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코트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시오. 철민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당신 어머니의 부탁이요.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철민은 봉투를 지영 앞에 놓았어요. 안에 든 것 좀 보시오.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탁이요. 철민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병원 진단서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단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말기암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진단서 아래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치료 계획서였어요. 예상 치료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지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철민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게 연락하셨소. 석 달 전에. 지영은 고개를 들어 철민을 쳐다봤어요. 치료비를 빌려달라고 하셨소? 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빌려주지 않았소.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대신 드렸소. 그냥.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거절하셨소. 철민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내가 간청했소. 받아달라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민은 젖은 코트를 여미며 말했어요. 30년 전 제대로 못해드린 것들이요. 이제라도 갚고 싶었소. 지영은 진단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철민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국밥집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지영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국물 자국이 선명한 코트, 축축하게 젖은 어깨, 문이 열리며 띠링 소리가 났어요. 철민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국밥집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영은 멍하니 앉아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영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에 쥔 진단서만 바라봤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테이블 위를 닦기 시작했어요. 쏟아진 국물을 행주로 닦아냈습니다. 저 어르신 좋은 분이세요. 주인이 작게 말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주 오시거든요. 이 국밥집에. 주인이 계속 말했어요. 항상 혼자 오셔서 조용히 드시고 가세요.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은 노숙자분이 들어오신 적이 있어요. 주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 어르신이 그분 바깥까지 내주셨어요. 지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인은 행주를 개키며 한숨을 쉬었어요. 좋은 분인데 오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영은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진단서 밑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였어요. 최근 입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3천만 원. 입금자는 박철민이었어요.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사본 옆에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철민의 필체였습니다. 명숙 씨, 이건 빚이 아니요. 30년 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임금이요. 지영은 쪽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사진도 다시 봤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젊은 철민.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영은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그리고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첫 월급 받은 날. 지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가 쓴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지영아, 엄마는 내가 오해하고 있을까봐 걱정이야.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공장이 어려울 때도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 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다쳤을 때 병원비를 대주신 분도 그분이야. 회사 돈이 없는데도 개인 돈으로 내주셨어.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자가 번졌어요. 내가 그 집안 며느리가 된다니 운명이 참 신기하구나. 지영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분을 잘 대해드려라. 외로운 분이야. 돈은 많지만 마음은 가난한 분이야. 지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영아, 엄마 병 걱정은 하지 마. 그분이 도와주셔서 치료 잘 받고 있어. 지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국밥집 주인이 물잔에 물을 채워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지영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철민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멀리 간 것 같았어요. 지영은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사진, 편지, 진단서, 통장 사본, 쪽지. 모든 게 진실이었어요. 자신이 틀렸습니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은 저기 계시던 분이 하고 가셨어요. 주인이 말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개의치 않았어요. 철민을 찾아야 했습니다. 빗속을 뛰는 한지영. 뒤늦은 깨달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영은 시장 골목을 뛰기 시작했어요. 하이힐이 빗물 웅덩이를 첨벙첨벙 밟았습니다. 아저씨, 회색 코트 입으신 분 못 보셨어요? 지영이 노점 주인에게 물었어요. 저쪽으로 가셨어요. 주인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지영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비에 젖은 코트가 무거웠습니다. 가방 속 봉투를 꽉 움켜쥐었어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철민이었어요. 지영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아버님. 철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은 철민 앞에서 멈춰 섰어요. 숨이 가빠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따라왔소? 철민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영은 자신의 코트를 벗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철민의 어깨에 코트를 덮어줬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철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럴 필요 없소. 아니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빗줄기가 두 사람을 적셨어요. 미안합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철민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편지 읽었어요. 엄마가 쓴 거. 지영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봤어요. 철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완전히. 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을 잘못 봤어요. 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아니에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빗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엄마가 아버님을 좋게 봤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철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민은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개 드시오.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엄마를 닮았구나. 철민이 미소 지었어요. 강하고 솔직하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살아계셔서 다행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꼭 나으실 거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빗속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서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습니다. 박철민과 한지영, 두 사람은 진심으로 화해했어요.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철민과 지영은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 다시 오셨네요. 국밥 2그릇 주시오. 철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창가가 아닌 안쪽 자리에 앉았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밥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드시오. 철민이 지영에게 말했어요. 지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네요. 지영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철민도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소.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버님.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지영이 부탁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요.
철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들려주지.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우리 공장 첫 직원이었소. 지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 20살이었지. 참 열심히 일했소. 철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밝았소. 항상 웃었지. 철민이 추억에 잠겼어요. 힘든 일도 웃으면서 했소. 지영은 어머니의 젊은 모습을 상상했어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친절했소. 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모두가 명숙 씨를 좋아했지. 그랬구나. 지영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공장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소. 철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임금을 못 줄 뻔했지. 그때 명숙 씨가 나를 찾아왔소. 철민이 말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임금은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했소.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장만 문 닫지 말아달라고. 지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소. 공장을 살리기 위해. 철민이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게 아버님이 성공한 이유겠네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명숙 씨 같은 사람들 덕분이요. 두 사람은 다시 국밥을 먹었어요. 아버님, 지영이 다시 불렀습니다. 응? 민준이한테는 오늘 일 말하지 말아요. 지영이 부탁했어요. 철민이 눈을 크게 떴어요. 왜? 창피해서요. 지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요. 철민은 크게 웃었어요. 알겠소. 지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김치를 더 가져다 줬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겐 하늘이 맑았어요. 아버님, 다음에는 제가 좋은 식당 소개해 드릴게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제일 좋소. 지영은 국밥집을 둘러봤어요. 낡았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럼 자주 같이 와요. 지영이 제안했어요. 그래, 그러자. 철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밥을 다 먹었어요. 배가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이제 갈까? 철민이 물었어요. 네.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국밥집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진심국밥. 철민과 지영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따라서요. 아버님. 지영이 철민의 팔짱을 꼈어요. 응? 사랑합니다. 지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사랑한다, 딸. 두 사람은 석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진심이 두 사람을 이어준 날이었어요.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